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 좀 정리할게요. 요거 했어요, 지난주에. 개발과 관리, 요 두 개 했어요. 그러니까 개발 중에 특히 이제 중요한 크게 세 개 테마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개발 과정과, 그 다음에 항상 위험을 같이 보셔야 돼요. 일단 제일 먼저 개발 과정은 총 몇 단계입니까? 7단계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게 4단계, 7단계죠. 자, 4단계 제목이 뭐예요? 타당성 분석, 개발 가능성, 실행 가능성이라는 용어 쓴답니다. 자, 이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구체적인 분석한다. 같은 말이 뭐냐? 완전한 사업 타당성 분석이에요. 완전한 사업 타당성 분석이란 말 뜻이 뭐냐? 원래 부동산 학이란 과목은 기술, 법, 경제 이 모든 걸 다 분석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중에 특히 경제적 사업 타당성 분석은 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제일 먼저 할 게 지역 경제, 시장 분석,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시장성, 그 다음에 타당성, 마지막에 투자 결정이에요.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건 이걸 묶어서 시장 분석이란 말과 그 다음에 경제성 분석이 있어요. 요 두 개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시장 분석은 단지 그 지역에 있는 수요 공급 등을 분석해 주는 거고, 이 말은 뭐 있습니까? 경제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자료적 목적입니다. 반대로 경제성은 수익과 비용을 분석해 주는 것으로서 최종적인 투자 결정할 목적을 좀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7단계가 마케팅인데, 마케팅은 제일 중요한 말이 다른 거 없어요. 임대 활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대는 크게 두 가지 좀 구분하셔야 돼요. 임대는 첫 번째 초기 하는 게 원칙이다. 또 임대 활동은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진다. 이걸 좀 아시고요. 자, 위험 중에 크게 세 개 있다. 그죠? 비용 위험도 있고, 법률상 위험도 있고, 시장 위험이 있어요. 있는데 제일 먼저 볼 거 뭔가 하면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거 먼저 아시고, 두 번째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데 대책 중에 특히 중요한 건 시장 위험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위험은 크게 이제 시장 연구란 말과 시장성이란 말이 있어요. 요거 두 개 차이를 개념상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이제 개발 내용 중에서 특히 민간 개발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제일 먼저 지주가 뭐합니까? 네, 직접 한다, 자체 개발 방식. 그 다음에 공동으로 하죠? 지주 공동. 그 다음에 세 번째 맡기는 거죠. 뭘 맡깁니까? 토지를 맡긴다. 토지 신탁이라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자, 이때 보니 공동개발 방식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말이 첫 번째 덩가 교환식. 덩가란 말 뜻이 뭐예요? 동일한 가격이지. 그러니까 교환한다 이 말은 분배한다 이거예요. 즉, 이 말은 투자한 대가만큼 동일하게 분배받는 걸 말하냐. 덩가 교환식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 수탁이 있죠. 수탁은 결국 맡긴다 이거죠. 뭘 맡깁니까? 사업, 즉 개발권을 맡긴다 이 말이죠. 나머지 모든 건 지주가 다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니까 개발과 보존 중에 특히 보존이란 게 중요한데, 보존 중에 뭐 있습니까? TDR이 뭐가 될 것인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TDR은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건데, 결국은 가장 기본 전제는 개발권과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매에 대한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개발권이 매매된다는 좀 아시고요.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 개발권이 발생되는 지역과 개발권이 적용되는 지역이 있는데 토지 이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입니다. 지금 이 개발권은 항상 장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반대에 뭐 있습니까?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단점은 첫 번째 효율성 문제, 즉 지역 지구제가 파괴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반대 것부는 뭐 있습니까? 그만큼 지역에 있는 사회적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좀 아셔야 됩니다. 나머지 관리는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 거예요. 자, 이제 이번 시간 할 게 뭐냐? 감정평가입니다. 자, 일단 감정평가는 항상 법 조문 가지고 모든 걸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
강의 노트는 63페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책은 보니까 어디 있는가 하면요. 감정평가에 대해 설명이 482페이지예요. 자, 482페이지인데 먼저 할 게 있죠. 이거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물어볼까요? 우리 학원 건물이 있죠. 이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 3년 전에 평가할 때 현재 평가할 때 항상 그 가격이 같겠습니까? 분명히 다를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뭔가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항상 감정평가 보고서는 반드시 이 물건 언제 평가했던 그 날짜를 꼭 써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평가한 거다 반드시 써주게 돼 있다고. 그러면 항상 보니까 그 날짜를 분명히 정할 수밖에 없는데, 자, 어디 보시는가 하면 책에 저기 있는 606페이지 가보세요. 그래서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감정평가에서. 감정평가된 가격은 특정한 시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평가한 가격, 그 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된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의 가격이다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 여기 있는 기준 시점이란 건 언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래서 우리 아마 그 책 보니까요, 606페이지 뭐 있습니까? 맨 밑에 양갈로 4번 나 있다죠? 기준 시점이란 말 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설명되어 있는데, 자, 밑에 그 딱 세 줄이 있죠. 이 세 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기준 시점 분명히 이게 법 조문상 있는 겁니다. 구조 2항에 있는 건데, 자, 일단 거기 가장 중요한 말은 기준 시점은 원칙은 뭐라고? 가격 조사 완료일로 한다는 거야. 그 뒤에 보니까요, 다만 기준 시점 미리 정하여진 때 그다음 중요합니다. 가격 조사가 가능할 때입니다. 가격 조사가 가능할 때는 그 날짜에 뭐 있습니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거든요. 원칙은 감정평가사가 이 물건이 뭐냐? 가격 조사를 갖다가 완료한 날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미리 정해진 때는 그 날짜에 평가할 수 있는데, 미리 정해진다 이 말은 뭔가 이런 겁니다. 시간상 보니까 과거의 어떤 시점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뭐 있습니까? 현재 있는 상태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뭐 있으면 미래에 있는 상태도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런 거요. 우리 보통 소송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다 과거 사건입니까? 미래 사건입니까? 소송. 과거죠. 그러면 과거 1년 전에 있는 사건을 평가해 돌려면 결국 뭐 있으면 시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과거지. 또는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 학원 건물을 이걸 없애버리고 5층짜리 상가 건물 지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 건물 안 지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건물 지으면 어떤 가격이 될 것인가? 이건 미래에 있는 상을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도 분명히 할 수가 있다는 분명히.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요 의미가 제일 지금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겁니다. 현재 이 땅이 농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발표했어. 야, 이 땅 1년 후에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진다라고 지금 당장 공시했습니다. 하자마자 땅값은 올라가겠죠. 이 말은 이 땅을 농지로 평가한 겁니까? 아니면 상업으로 평가한 거예요? 상업이죠. 자, 그런 건데 다시 해볼게요. 이제 요 언제 발표했냐 보니까 2016년도 3월 2일 날 발표했다. 국가에서 요거 갖다가. 자, 그런데 의뢰인이 이 땅을 갖고 있는 의뢰인이 뭐라는 거면, 야, 이 물건 좀 평가해 돌라 의뢰했습니다. 언제 했냐? 2016년 2월 6일 날 의뢰했다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감정평가에서 가서 확인해야 되겠지. 이 물건이 어떻게 생겼고 또 이 주변적인 뭐가 있고 공부상 뭐가 문제 있냐면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갖다 시작한 날이 보니까 2월 16일이에요. 그래서 조사가 완료되었네. 공부도 보고 등등 다 봤습니다. 2월 28일 날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물건 가지고 뭐 있으면 이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평가를 시작한 날에 보니까 이게 3월 1일 날 했어. 완료되었네. 3월 6일 날 완료. 자, 완료된 걸 이제 뭐 보고서를 작성할 거 아니에요. 해서 의뢰인한테 분명히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제출한 날이 보니까 언젠가면요. 이게 보니까 3월 10일 날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뢰인은 이 보고서를 보고 이 물건이 뭐로 평가되어 있냐를 보니까 농지로 평가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저기 있는 상업용으로 평가되어 있겠습니까? 응? 제일 중요한 반드시 감정평가서 물건 등을 평가할 때 내가 확인한 것만 평가합니까? 확인치 못한 것도 평가합니까? 반드시 이 평가서 뭐 있습니까? 확인한 것만 평가해야 돼. 그렇잖아요. 확인치 못한 걸 평가하지 마라 이겁니다. 평가하지 마라 이겁니다. 얘는 언제까지 확인했어? 여기까지 확인한 거 아닙니까? 조사가 완료된 날까지만 확인했다. 이 물건에 대해서. 그 이유는 이 뭐 있으면 확인해 본 적이 없다고. 단지 이 조사한 내용만 가지고 결국 평가한다고. 그래서 얘가 조사 완료일이 2월 28일이면요. 결국 뭐 있습니까? 얘가 언제 공시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 사항이니까 이건 당연히 뭐 있습니까? 농지로 평가되어 있다고. 따라서 요 말을 굉장히 많이 묻는 거예요. 항상 물었을 때 의뢰한 날도 아니고 평가 보고서 작성한 날도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확인한 내용만 평가하게 돼 있으니까 조사 완료일로 하게 돼 있다. 요 의미를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는 꽤 중요한 내용이 사실 중요한 내용인데, 자,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오늘 갖고 있는 OX 문제 있죠? 자, OX 문제 보자고요. 자, 왜 안 보이지? 너무 같은데? 좀 이따 찾아볼게요. 하여튼 늦긴 넣었는데 모르겠다, 어딘지. 자,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가격 조사 완료를 한다. 이 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제 여기 보세요. 평가할 때 분명히 전제가 깔려 있어요, 항상. 그죠? 그러니까 이 말 아닙니까? 의뢰인이 와서 무조건 이 물건 평가에 돌라 했을 때 반드시 뭐 있습니까? 뭐를 지적해 준다고. 야, 이 물건 3년 전이다. 현재다. 미래다. 이런 항상 전제를 분명히 준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턱대고 와서 뭐 의뢰인이 와서 이 물건 평가에 돌라 했을 때 평가서를 언제 날짜를 평가해야 됩니까? 그거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현재 있는 상태냐, 과거 상태냐, 미래 상태 반드시 공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따라서 이때 보니까 여기 있는 과거 상태로 평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미래 상태로 평가할 수 있는데, 우린 과거에 있는 상태를 평가한다. 이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소급평가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소급. 현재 상태로 보통 현황평가라는 용어를 쓰게 되어 있어요. 현황이란 말은 그냥 그대로 번역하죠.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한 준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상태에 있지. 이 상태는 그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재 이 학원 건물 보니 가장 큰 단지 뭐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학원 들었으니까 현재 가장 큰 단지 뭐 있습니까? 주차장 부족하지. 부족한 이 상태는 그대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현황이라는 게 있는 상태야. 만약에 어떤 지붕이 지금 파손되었죠. 그 파손된 그 상태로 평가해 주는 게 뭐냐고, 이게 현황평가라고. 자, 미래에 있는 사항에 대한 평가가 두 개 있어요. 조건부 평가하고 그 다음에 기한부 평가예요. 기한부. 이때 보니까요. 조건이란 말은 민법 시간에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조건이 뭐예요? 조건과 기한. 조건은 이런 거죠.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상 게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이런 거죠. 바다가 육지를 하면 이런 게 뭐냐? 조건부식이면서. 그러니까
얘는 확실하게 오는 게 아니라 확률상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뭐 있습니까?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문상 나왔을 때 키워드가 뭔가 하면요. 이런 말 나오든지 반대로 뭐 있습니까? 특히 우리 이 말을 꽤 많이 쓴다면 상정이란 말 쓴답니다. 이 상정이란 말은 일본식 용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가정을 둔다 말 뜻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상정은 무조건 가정을 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반대로 기한부는 시간만 지나면 무조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보통 뭐라면 다른 말로 확실성 있는 미래죠. 일단 이렇게 내용을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한데 자 항상 볼 때 있죠. 핵심 키워드를 가져가셔야 돼. 속어본 분명히 뭐 있습니까? 과거 나야 돼. 거꾸로 현황은 현재 있는 상황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자 그러면 이때 이 네 개 중에 원칙은 주로 어떤 방식을 많이 쓰겠습니까? 이 네 개 중에서? 현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하냐? 현황 기준 원칙이라 쓴답니다. 원칙은 현황을 기준하는 게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예배제는 뭐 있습니까? 속어 평가할 수도 있고, 조건부 할 수도 있고, 기한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책을 다시 앞에 가볼게요, 이제. 예, 다시 앞에 가보니까요. 맨 앞에 감정평가요. 482페이지요. 자, 482페이지 보니까 감정평가에 대한 어휘가 있지만 이건 쭉쭉쭉 넘으면 다 쓸모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딜 보시는가 하면요. 저기 있는 487페이지 가보세요, 이제. 네, 거기 딱 보니까 업무 기술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첫 번째, 전제 조건. 그러니까 의뢰인이 분명히 왔어. 언제 날짜를 하라는 분명히 그거 명시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전제가 과거냐, 현재냐, 미래 묻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 설명게 많지만 키워드만 가져가시면 돼요. 현황 나 있어. 자, 가장 중요한 그 속에 키워드 뭐 있습니까? 그죠? 예, 현 상태대로 이것만 줄고 놓으세요. 자, 두 번째 조건부 나 있지. 조건 보니까 키워드 뭐 있습니까? 예, 불확실, 상정 또는 전제나 가정이 이런 말로 전부 이건 이 조건부예요. 그 다음에 기한부란 말은 뭐 있습니까? 도달할 어느 시점이 핵심이겠지. 속어평가는 뭐 있습니까? 과거만 하면 무조건 이건 속어평가예요. 자, 밑에 보충 설명 보니까 감정평가 가는 규칙 6조에 보니까 그 제목 뭐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네 개 중에 원칙은 현재 있는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현황평가 원칙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자, 오늘 뒷장 가볼까요? 뭐 설명 쭉 돼 있지만 다 필요 없고요. 자, 489페이지입니다. 평가 대상 물건에 따른 분류 있어요. 평가 대상 물건. 자, 평가 대상 물건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거 한번 물어보자고요. 필지가 현재 A 필지와 B 필지 같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두 필지가 있으면 원칙은 감정평가에서 물건 평가할 때 자꾸 이 공부하실 때 우리 일반 상식을 자꾸 집어넣으시라고요. 책에 있는 그 문구에 따라하지 말고 또 어떤 책에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용어 나오죠. 나오면 내식으로 자꾸 번역하시라고. 자, 감정평가서가 A와 B 필지 두 개 있는데 원칙은 평가하면 A, B를 따로 평가해야 됩니까? 묶어서 평가해야 됩니까? 그죠? 이와 같이 필지마다 물건마다 개별 평가함이 원칙이다. 원칙 맞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면 그 반대에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그게 뭐냐 보니까 일괄평가가 있고 얘하고 서로 비교할 게 구분평가가 있어요. 또 보니까 부분평가. 우리 현재 감정평가 규칙은 요거 4개만 있어. 근데 일본에서는 얘하고 서로 비교할 게 뭔가 하면 독립평가라는 게 있어. 독립평가. 이건 일본에서만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만. 그렇지만 일본에 있는 독립평가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물어보자고. 일괄이란 말 뜻이 뭐예요? 한꺼번에. 이 말은 벌써 물건 몇 개 이상 있어야 돼? 그지? 2개 이상이 있을 때란 말이게.
그래서 요 말이에요. 두 필지를 하나로 묶어서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로. 원칙은 A 따로 B 따로 하는 게 원칙인데 때에 따라 보니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전제는 반드시 둘 이상 물건이 있을 때요. 물론 뒤에 설명이 쫙 들어옵니다. 들었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 두 개 딱 나눈 순간 무조건 일괄평가예요. 자, 우리 한번 책 볼게요. 이래서 나왔죠? 자, 여기 법 조문 있는 건데요. 원칙 가볼게요. 이래서 나왔습니다. 네. 1번 원칙 나 있죠? 그죠? 여기서 앞에 보니까 이 두 개 이상 물건을 평가하는 경우에 대상 부동산 맞아 쓰는데 앞에 두 개 이상 물건을 평가하는 경우 빼버리세요. 그런 문구 없습니다. 정확한 법조문서에서 이래서 나왔습니다.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래서 나왔어. 네?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여야 한다 해서 나왔어. 법조문상에선. 우리 저기 강의 노트 있죠? 64페이지 보세요. 64페이지 보니까 강의 노트요. 메뉴에 보니까 개별 평가 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딱 나와 있어. 법조문상에서. 하여야 한다 이 말은 원칙이지. 그죠? 자, 그런데 네, 이제 다시 뭘 보는가 하면 책 볼게 이제. 책에 일괄평가 나와 있죠. 그죠? 근데 핵심은 딱 키워드 뭐요? 둘 이상만 줄 거는 그 뒤에는 보지 말라고 읽어볼게. 일체로 이용되거나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 있을 때는 일괄평가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자, 어쨌든 예, 그래서 두 개 이상 물건이 있을 때 하나로 묶어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 있는 구분평가입니다. 자, 구분평가 보니까 예, 우리 책 다시 볼게요. 있어놨죠. 한 개의 물건에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치를 달리할 때는 달리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써놨죠. 여기 보세요. 이제 보세요. 우리 이거 한 적이 있죠. 획지, 필지 한 적이 있죠. 획지는 뭘 파악할 목적이지? 획지, 가격. 필지는? 필지. 네? 필지는 뭐요? 이 땅에 대한 소유권 어느 놈이냐 파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권리를 파악할 목적이 필지고 획지는 가격인데 동일한 가격이야. 그래서 자 그러면 물어보죠. 감정평가는 가격 파악할 목적입니까? 권리 파악할 목적이에요. 따라서 감정평가는 필지 파악할 목적입니까? 획지 파악할 목적이에요. 획지야 정확하게. 그럼 이거 한 적이 있죠? 한 개의 필지에 두 개의 획지가 있을 수가? 있지. 자 그럼 이 말입니다. 현재 이게 한 필지야. 근데 보니까 이렇게 된 경우 있어요. 예, 위에는 땅값이 평당 100, 밑에는 평당 50이야. 한 필지인데. 그 원래 감정평가에서 뭐 있으면 이 전체를 하나로 평가하거든? 응? 전체가 이렇게 전체가 100이면 이 전체를 하나로 평가할 목적이란 말이야, 이게. 그죠? 근데 한 필지는 분명히 땅값이 지금 분명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전체를 묶어서 평균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거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분리해야지. 요것 따로 분리한단 말이야, 이게. 예? 따라서 이게 뭐냐? 이게 구분평가야, 이게. 쉽게 말해서. 그러면 원래 필지 몇 개요? 몇 개? 한 개지만 이거 왜 분리했어? 그지? 가격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리해서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통 다른 말로 구분평가를 용어 쓴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평가입니다. 부분이 뭐냐? 이런 부분 반대말이 뭐요? 반대. 네? 뭘 고민합니까? 전체지. 네? 그래서 이 전체 한 필지가 있는데 보세요.
요 부분만 평가하고 싶대. 이 말과 이건 다른 거예요. 얘는 각이 달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요건 뭔가 이런 경우예요. 내 땅이 있는데 내 땅 중에 일부가 있죠. 도로에 수용되었어. 도로에. 요만큼 수용되면 이거 다 평가할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 요것만 달랑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다른 말로 부분평가요. 그 핵심은 뭐냐? 다른 거 없어. 전체 중에서 그렇지. 그런 것만 아시면 돼. 예? 중에 일부분을 평가할 목적이다.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다요. 키워드는. 자, 그러면요. 네, 일단 요까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중에 가서 요거 두 개 다시 한번 비교할게. 그럼 특히 있죠. 여기 보세요. 이 말과 이 말 혼돈하면 진짜 머리 아파, 이거. 예? 다른 개념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 암기할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암기하면 가구 이렇게 암기한다고. 가격의 차이가 있을 때는 구분하기 평가는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자, 이제 진짜 우리 이거 OX 문제 풀게 이제. OX 문제 맨 앞에 1번부터 들어가. 1번부터 OX 문제. 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요. 내용을 분명히 다 보는 게 아닙니다. 키워드를 찾아 키워드. 자, 1번 뭐야? 조건 나 있어. 그것 속에 항상 키워드 뭐 나야 됩니까? 조건은 항상 뭐 나야 됩니까? 불확실성, 상정, 전제, 가정 이런 말 나야 돼.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까? 상정이란 말이 있네 보니까. 그죠? 자, 두 번째 갑니다. 무슨 평가요? 예? 속은 뭐 나와야 돼? 과거.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제가 하고 이게 과거에 기출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말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 개론강 공부하실 때 절대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다 보지 마라 이겁니다. 키워드가 먼저 자꾸 찾아가시라고. 세 번째 뭐죠? OX 묻는 거죠. 물건 몇 개요? 2개 이상 무슨 평가? 오케이. 일괄평가한다. 핵심이죠. 자, 네 번째 가볼까? 네 번째 뭐나 있습니까? 일괄평가 몇 개 나와야 돼? 2 이상. 오케이. 설마 있죠. 그거 뒷말과 장난칠 수는 없습니다. 예? 항상 이게 뒤에 자동 따라온다고. 일괄평가는 기본 이 개념이 이겁니다. 2 이상 물건이 있을 때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을 때. 즉, 또는 뭐 있습니까? 일체로 이용될 때요. 이때는 무조건 이건데, 자, 이런 거요. 쉽게 말해서. 보세요. 그럼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응? 토지, 건물이. 이때 보니까 법률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잖아요. 근데 이 둘 다 보니 항상 같이 움직이지? 그죠? 복합부동산 전체를 하나 묶어서 평가한단 말이에요, 이게. 원칙은 토지와 건물은 별개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건 2개란 말이에요, 이게. 2개인데 뭐 있습니까? 둘 다 같이 묶여서 평가하게 돼 있어요, 이걸. 같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일체로 지금 이용되고 있다고. 이런 게 뭐냐? 일괄평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주물과 종물. 이런 관계라고. 이런 건 무조건 묶어서 평가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뒷말과 장난치지 않는다는 거야, 말 표현이. 그러니까 무조건 2 이상 나오지. 자동이 일괄이라고. 그래 가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죠? 5번. 자, 5번은 무슨 평가요? 구분이 뭐 나와야 돼? 구분이 뭐 나와야 돼? 그렇지. 한 개의 물건이지만 가격을 달려 나와야 돼. 근데 얘는 뭐 나왔어? 일부분 나왔지. 그 무슨 평가요? 그죠? 예, 부분평가지. 부분평가. 자, 하여튼, 일단 그런 걸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두시라 이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 됐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핵심이.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제, 혹시, 이렇게 시험 낼 수 있어.
그러니까 1번 쪽에 어떤 공부한 측면을 보면 요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 뭘 냈냐? 이렇게 시험 냅니다. 복합 부동산 있는 경우에 나는 현재 보니까 토지만 평가를 하고 싶어 해. 즉, 이 말입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상태죠. 그죠? 복합 부동산. 이때 토지만 평가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상태 그대로 놓아두고 토지를 평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방식은 토지 위에 건물이 없을 걸 가정을 두고 빈 땅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방식은. 그러면 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부지잖아. 요건 뭐라고? 건부지. 얘는 토지 위에 이 빈 땅이 있죠? 요걸 뭐라고? 나지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이건 나지, 비록 건부지인데 나지일 걸 가정을 두고, 가정이 상정입니다. 두고 평가한다 해서 이걸 다른 말로 나지 상정 평가를 용어로 쓴다고 쓸 때. 그러니까 복합 부동산을 나지 상정 평가한다면 이 시험 나온다면. 자, 잘 보죠. 이 부분과 독립은 이 말이에요. 원래 둘 다 똑같이 전체 중에 일부분 이걸 평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은 둘 다. 근데 부분은 이 전체를 있는 상태 그대로 놓아두고 평가하는 게 부분평가예요. 독립은 마치 여기 한 필지인 것처럼 가정을 두고 평가하는 게 뭐니? 독립평가란 말이에요. 이게.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독립을 따로 띄어본다 말 뜻이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 보니까 부분평가는 뭐 복합부동산에 있을 때 토지를 평가할 때 건부지 있는 상태 그대로 놓아두고 평가하는 게 이게 부분평가야. 거꾸로 뭐 있습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지만 없는 걸 가지고 두고 마치 토지만 따로 딱 띄어서 독립된 물건을 본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 나지일 걸 가지고 평가하는 게 뭐냐고 이게 독립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같이 연결한다 문제에서 할 때 요 평가는 이 중에서 어느 평가 속에 포함되고 이 중에서 어느 평가 속에 포함될 것인 같이 시험 내게 돼 있어. 응? 자, 일단 요건 전체 중에 일부분이지. 따라서 이건 부분 평가이고 여기 있는 4개 중에 어디 속에 포함되지? 응? 그죠? 있는 상태는 그대로 평가한 겁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 말은 얘는 뭐 있습니까? 나오면 부분 평가이면서 현황 평가를 용어 쓴다고. 자, 얘는 뭐 있습니까? 무슨 평가? 독립 평가이면서 있는 걸 없는 걸로 지금 가정뒀잖아. 상정이란 말 나 있네. 그렇지. 이렇게 같이 연결하시라고요.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좀 정리하시는 힘들면요. 요만큼까지만 하세요. 요만큼까지. 기차라면 요까지만 하시라고. 몇 가지 하시도 크게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말 아닙니까? 이렇게 내는 거 이거 약간 반칙 아닙니까? 책에 있는 법 조문서에 있는 건 내라는 거야. 네 혼자 생각 내지 말고. 그러니까 티내지 말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원칙은 법 조문서에 요까지 있어. 이렇게만. 그런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되었습니다. 예. 우리 책에 보니까 490페이지 가보니까 뭐 있습니까? 갈로 6번에서 일본의 부동산 감정 평가 기준이 있죠. 있는데 하여튼 거기 설명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은요, 이 기본 이거 다 있어. 다 있는 거요. 여기 있는 이 내가 벌써 있다고. 있는데 그 추가적으로 거기 뭐 있어? 한 2개 더 추가된다는 말듯이 마치 우리 책에 보니까 부분이 별개인 채 보는데 그게 아니라고. 예? 그냥 넘어가자고. 알 필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요. 쭉 넘어갑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겠네. 492페이지, 3페이지 쭉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우리 아마 지난주에 제가 기본 컨트롤 설명했습니다. 509페이지로 살짝 넘어갑니다.
509페이지. 자, 일단 이제 지금부터 하는 게 본 게임이에요.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건 쭉 빼버렸는데 사실 이런 게 꽤 시험 많이 나오거든요.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 그렇지만 지금부터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말뜻이 말입니다. 가격제 원칙이 있어요. 자, 이 말입니다. 현재 감정평가사가 이 물건 가치를 평가할 때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정해져 있는 원칙에 따라서 평가해 두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칙이 총 몇 개 있냐? 13개 있어요. 자, 13개 있는데 우리 거기 있는 책을 딱 보니까 509페이지 보니까요. 그 박스가 있죠? 박스 있는데 한번 봐볼게요. 어떤 원칙이 있는가? 참고로 이게 내부 요인, 외부 요인 그건 알 필요 없습니다. 전혀. 뭐 시간 원칙 알 필요 없어. 다만 제목만 가시라고. 보니 첫 번째 대체 원칙, 또 뭐 기회 비용, 외부 볼까요? 경쟁, 적합, 외부성, 수요 공급, 또 밑에 체유효 이용, 예측, 변동, 맨 밑에 수익 최종 체감, 수익 배분, 또 기여 원칙, 균형. 이렇게 총 13개 있습니다. 자, 이걸 공부할 때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여기 보세요. 어쩌면 이게 문제 굉장히 쉬울 수도 사실 있습니다. 진짜 쉬워요. 그러니까 왜 쉬운가 하면 13개를 분명히 다 알고 있어야 돼.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꼭 맞춰야 될 그런 문제라, 문제가.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이 굉장히 쉽거든요. 진짜. 자, 일단 그러면 제가 한 예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런 겁니다. 우리 강의 노트 67페이지 가보세요. 자, 일단 제가 비슷한 걸 묶어서 할 거예요. 총 10개. 저는 13개 하지 않습니다. 10개만 딱 10개만. 첫 번째 요거 3개를 묶어 할 거예요. 첫 번째 수요 공급 원칙이 있어요. 두 번째 보니까 대체 원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경쟁 원칙이 있어요. 요 3개 있는데 여기 보세요. 자, 답을 찾는 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무조건 얘는 주로 이렇게 시험 내거든요. 이렇게 설명되어진 게 무슨 원칙 속에 포함될 것이 됩니다. 내었을 때 무조건 설명 속에 얘하고 똑같은 말, 이 말 들어와야 돼요. 이거 없지? 틀린 거야. 그럼 대체도 무조건 대체 또는 뭐 있습니까? 우리 대체란 말은 결국은 동일한 효용을 갖고 있는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효용이란 말 나와야 돼. 마찬가지인데 우리 경쟁 원칙도 무조건 경쟁이란 말 나와야 돼. 자, 바로 OX 문제 풀자고. 실제 이게 말이 맞냐 안 맞냐 봐보자고. 응? 자, 우리 가격제 원칙에서 뭘 먼저 보는가 하면요. 첫 번째는 12번부터 하기 12번. 12, 13. 요거 12, 13. 앞에 12 무슨 원칙? 그 지문상 대체 또는 효용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가보세요. 있지. 그거 맞는 거야. 자, 또 13번 갑니다. 대체 원칙이지? 그 어디에 뭐 대체 또는 효용 나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있냐고 지문상에서? 앞에 있네 보니까 대체성이란 말이 있네. 응? 있죠? 있으면 맞는 거야. 자, 또 저기 뭐 있습니까? 20번을 가볼게. 20번요. 자, 제일 끝에 보니까 무슨 원칙? 그 앞에 지문상 경쟁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있죠. 있으면 맞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따라서 보세요, 이제. 자, 그러니까 13개 원칙이지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돼. 13개 원칙을 다 암기하지 말라고. 요 지문 나면 뭐를 찾는다, 그것만 생각하라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여기 있는 13개 원칙 지금 다 기억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나왔을 때, 요 지문은 어떤 용어를 찾는다, 이것만 아시면 돼. 자, 실제 해볼게요, 이제. 물어보자고.
감정평가사 물건 등을 평가할 때 수요자, 공급자 둘 다 고려합니까? 한쪽만 고려합니까? 평가사 이 건물 이 평가할 때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상적으로 매매될 가격을 평가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한쪽 측면만 고려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말 아닙니까? 수요 공급 원칙이 정상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 협상 볼 수 있는 그런 가격을 만들어주라는 게 말뜻이. 그래서 이런 거 아닙니까? 수요와 공급자가 정상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질 가격을 만들어주는 게 원칙이다. 한쪽 측면 고려하지 말라는 게 말뜻이. 두 번째, 대체 원칙이 뭐냐? 이게 대체예요. 옆집에 있는 물건이 5억이면 내 물건 얼마요? 왜 이게 5억입니까? 응? 왜 옆집에 있는 물건이 5억이면 내 것도 5억입니까? 응? 그 집과 내 집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거지. 비교된다 이면은 서로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대체예요. 얘하고 얘를 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효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대체란 말은 정확한 용어는 동일한 효용을 갖고 있는 물건을 서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제 원칙이 뭐냐? 예, 우리 그 강의를 보는 게 있어놨거든요. 경제 원칙 보세요. 67페이지. 예, 이랬어놨죠. 초과유는 경쟁을 야기시키고 낳고 경쟁에 대한 결과 뭐 있습니까? 초과인을 갖다가 소멸시킨다는 거 있죠. 그죠? 자,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 말이에요, 이 말. 자, 원주시에 보니까 40평 아파트가 현재 얼마죠? 5 하자고. 자, 5 하는데 이 지역에 학군 좋은 학교가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주택에 대한 수요는? 쾌적성이 좋아진 결과 수요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건 초과 수요 발생하지. 이 말은 결국은 이 가격은요. 집값은 올라간다죠. 올라가면 기존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5억 주고 했던 게 지금 6억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요것만큼 뭐가 생깁니까? 초과 이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 건축업자는 결국 뭡니까? 이제 시장에 진입하겠죠. 그죠? 하면 일정 기간 후에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공급량이 시장에 나오면 주택 가격은요. 떨어지면 초과인은 뭡니까? 소멸되겠지. 자, 물어보자고. 왜 건축업자가 시장에 진입합니까? 뭐 할 목적? 그죠? 여기서 경쟁이 야기되는 거예요. 우리 거기 있는 책에 있는 말이 이 말 아닙니까? 초과인은 경쟁을 야기하고 경쟁에 대한 결과 초과인은 소멸된다 나 있거든요. 이런 의미를 설명되는데 실제 이 의미를 다 보지 말고 어쨌든 문제 푸는 요령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푼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실제 수익 최정 체감은 시험에 거의 내지 않습니다. 이거 잘 내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기여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는가 하면 수익 배분 원칙. 이런 게 있습니다. 수익 배분. 지금은 개념만 정리할 거예요, 지금은. 자, 얘도 이 말 아닙니까? 말 그대로 하죠. 자, 수익이 뭐하고? 이 말 뜻이 뭐예요? 올라가다가 다시 뭐 한다? 요 말 나와야죠. 수익은 일정 공간까지 올라가자면 일정 공간부터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말 뜻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학원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을 보니까 고도전에 없어. 안 묶여 있어. 자기 마음대로 건물 지어줄 수 있어. 또 이 주인은 보니 엄청 부자니까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대. 그러면 이 집 주인은 이 건물, 우리 현 이 상태 건물 가지고 50층, 100층 건물 짓겠습니까? 내가 그만큼 질 능력이 있다고 지금. 응? 짓겠습니까? 이 건물을? 실제 이 건물. 왜? 그 이 말은 뭐야?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점까지만 집중이 같아. 그지? 일정 공간 넘어서 오히려 뭐 있습니까? 진원병이 더 클 것 같아. 공실이 생기니까. 좀 그런 거 좀 판단할 목적이에요. 너 몇 층까지 집을 지을래? 각자 가장 적정한 이 층수가. 이거 판단할 목적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요. 자, 현재 빈 땅이 있는데, 예? 있는데 1층 건물 지니까 나오는 수익이 1억이라는 수익이 나오는데 2층 건물 지니까 나오는 수익이 3억이라는 수익이 나오는데 3층 지니까 나오는 수익이 총 수익이 6억이 나오는데 4층 건물 지니까 8억 나오는데 5층 건물 지니까 8억 나오는데 근데 웬걸 6층 건물 지니까 이제 나오는 수익보다 투자 비용이 더 크다 보니까 수익이 감소가 될 수 있어 이게 실제. 그러면 일정 공간까지는 계속 수익이 많은 거야. 올라갔잖아 점점 층수만큼. 그 다음부터 뭐한 거요? 이게 이 말이에요. 투자 대비 예? 어떤 건물 등의 투자 대비 일정 공간까지 수익이 올라가다가 손익분기점이 넘어서면 오히려 그 다음부터 뭐 있습니까? 수익이 점점점 떨어진다는 말이 뭐냐? 수익 증가입니다. 이지만 요 내용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 무방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시험 안 나왔을 분들은 여기 약간 중간에 어떤 문제상이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여란 말. 기여 말 뜻이 뭐예요? 기여한다? 기여한다? 네, 공헌한다. 같은 공헌 원칙입니다. 얘는 키워드이고요. 구성 부분이 전체에 어느 정도 영향 줄 것인가? 요거 판단할 목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자, 현재 우리 학원 건물이 4층짜리 건물, 4층짜리 건물이에요. 인데요. 이 전체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10억 된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보죠. 10억 전체 가격이 영향 주었던 게 토지와 1층이, 2층이, 3층, 4층이 10억 전체에 똑같이 영향 주었겠습니까? 똑같이 영향 주면요. 1층 월세와 4층 월세 같아야 돼. 같습니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다르게 영향 주겠다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토지가 전체 금액의 3억, 1층이 2억 5천, 2층이 뭐 있습니까? 2억, 3층이 1억 5천, 4층이 1억 정도 영향 주어서 예, 이게 전체 뭐 있습니까? 10억이 되었대. 그럼 결국은 기여 원칙이 뭐냐? 토지가 전체에 3억 정도 기여한다. 1층이 뭐 있습니까? 전체 금액이 2억 5천이 기여한다. 이런 걸 파악할 목적이야. 네? 목적이. 그런데 만약에 5층 건물을 지어도 이 전체 값이 10억 한데. 그러니까 5층은 전체 가격이 얼마 정도 기여했습니까? 0이죠. 그죠? 그럼 5층 건물 짓겠습니까? 이런 걸 파악할 목적이야. 기본 전제가. 그러니까 얘는 항상 볼 게 키워드 뭐야?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예요. 이걸 꼭 좀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이때 보니까 기여 원칙은 한 층 건물 더 지을까 말까 판단할 수 있는 추가, 투자, 적부 판단할 수 있죠. 적부 판단. 이런 것까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여기 있는 제목 속에 답이 다 튀어나온다, 분명히. 얘는 뭐예요? 수익을 분배한다, 배분한다 이거지. 그죠? 수익이 무슨 수익이냐? 우리 부동산 하고 있어. 이거. 우리 학원 건물이 보니까 현재 임대 수입이 있을 거 아니야. 있죠? 임대 수입을 전부 다 주인이 다 가져갑니까? 총 임대 수입을 몽땅 다 주인이 다 가져가냐고. 그건 아니지. 밑에 수의실이 있어. 직원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야. 은행 돈 빌려서 이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 말입니다. 현재 이 건물에 나오는 총수익은 우리 생산요소 3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 노동, 자본, 토지,
또 경영주의 목 이렇게 4요소가 있는데 나오는 총월세, 총월세는 전부 다 주인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노동대가 월급 주고 은행 이자 주고 그죠? 경영주 몫을 주고 이렇게 뭐 각각 있는 생산 요소한테 분배해 준다. 이게 수익 배분이야. 얘는 중요한 말이 무조건 뭐 있습니까? 지문상에 노동, 자본, 토지 있단 말 나오지. 나오는 순간 전부 다 수익 배분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게 4개 남았다. 그죠? 자,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우리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묻는 게 뭐냐? 이걸 제일 많이 묻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격 재원칙에서 문제 냈을 때 시간적인 여유 없을 때 무조건 찍는다면요. 여기다 찍으라고. 90% 여기 답 나와. 얘를 가장 많이 장난쳐. 그만큼 장난치기 쉽다는 거예요. 항상 내면 요놈 딱 설명내고 여기 뭐 적합이도 시험 낸다. 항상. 자, 일단 그런데 잠시 보세요. 여러분 절대 얘는 요 말에 현혹되면 안 돼. 균형이 될 때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다. 이 말은 균형과 적합 둘 다 쓴다면 용어상에서. 무조건 이게 나왔다 항상 균형을 생각하면 곤란해. 균형은 균형인데 핵심 키워드가 뭐냐 이거요. 균형은 무조건 뭐 있습니까? 내부의 요인과 서로 균형돼야 돼. 내부. 거꾸로 적합이란 것은 외부와 서로 관련돼 있는 게 적합이에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내부냐 외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균형은 보니까 내부 구성 요소 간에 또는 내부 투입 비율 간에 균형이 되어질 때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다 이거고, 거꾸로 적합이란 말은 외부 환경과의 균형이 될 때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다라고 쓴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 이런 겁니다. 자, 우리 현재 학원 건물이 보니까 6층짜리 상가 건물이에요. 근데 이때 보니까 엘리베이터 있을 때 없을 때 가격이? 이 말은 내부적 문제지? 없으면 그럼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지. 이런 게 균형 원칙에 관련되어 있다고. 다시 20평 방인데, 20평인데 방이 2개 있을 때 4개 있을 때 가격? 누가 더 비싸죠? 4개입니까? 20평인데? 너무 과하지? 한 2개가 적당할 것 같아. 80평인데 방이 2개 있을 때, 4개 있을 때 다르겠지. 그러니까 오직 이 건물 안에 있는 내부 구성 요소가 가장 알맞게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을 때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다는 거야. 이게 균형입니다. 적합이란 것은 나하고 외부 환경이야. 내 건물은 주거인데 외부는 상업이다, 공장이다, 주거 있을 때 가격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외부 환경과 서로 비교해 돼 있으면 이건 전부 다 적합이라고.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4번째 갑니다. 시간 관련돼 있는 개념인데, 자, 변동 원칙과 그 다음에 예측이 있어요. 변동과 예측은 설명이 엄청 많이 길게 들어오는데 좀 더 문제 풀겠지만 이걸 차 띄고 퍼 띄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가격 재원칙이죠. 이때 보니까 자, 부동산 가격은 물어보자. 가격은 시간이 변하고 주변 환경 등이 변하면 가격은 고정되어 있습니까? 가격은 변한다. 변동 끝이야. 이게 다라고. 예측도 그 결과 부동산 가격도 측정할 수 있고, 가격도 예측도 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다 쓰면 예측 원칙이에요. 이게 다랍니다. 뭐 특별한 거 없어. 해보자고. 자, 다시 할게. 요 땅이 현재 농지인데
앞으로 3년 후에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진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은 변하지. 변화한다, 변동이야. 그 결과 이 가격을 보니까 10억 된다 측정했지? 이게 뭐냐? 예측이란 말이에요. 됐죠? 자, 일단 총 10개 있어요. 요것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거기 있는 OX 문제 풉니다. 자, 다시 14번 좀 나중에 하고요. 15번 가볼게. 자, 무슨 원칙이에요? 잠시. 자, 그럼 기여를 찾고 있죠. 우리 그 문구를 보지 말고 이 말이에요. 전체 건물 중에 땅값이 1층이 전체 가격 영향 주는 거예요. 그렇게 참 관념을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자, 뭐뭐 나와야 돼? 구성 요소, 구성 부분 1층이 2층이 전체와의 관계지. 그걸 설명해야 됩니다. 그럼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번 가볼게. 뭐 나왔어? 균형 원칙인데, 자, 요건 좀 어렵네. 자, 16번 좀 이따 하고, 요거보다 19번을 먼저 할게요, 19번. 19번 먼저 하겠습니다. 예, 거기 뭐 나왔습니까? 균형이지. 쭉 가봐. 다른 거 보지 말고, 외부 나측, 무슨 원칙이요? 적합. 요걸 봤으면 다시 이제 16번 가자고. 자, 문구를 잘 봐야 돼요. 16번 약간 문제 좀 야비한데. 균형 원칙은 내부적 관계 원칙인 적합 원칙과 나 있지. 내부적 관계인 적합. 이건 뭐요? 앞뒤 말 안 맞잖아. 그지? 그래서 이래서 하죠. 외부적 관계 원칙인 적합 원칙과 비교. 서로 대조되는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뒤에 보면 구성 요소의 결합에 따라서 이 말은 구성 요소는 결국은 내부거든요. 네,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7번 다시 가볼까? 무슨 원칙이죠? 뭐 나와야 돼? 구성 요소와 뭐요? 전체의 기여도죠. 자, 그 다음에 이 18번 갑니다. 18번. 그 안에 설명된 게 쫙 보니까 일단 내부적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주변 환경 비교하고 있습니까? 네. 뭐 비교합니까? 이 건물 안에 있는 내용물 좀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 환경 비교하고 있냐고? 외부야. 그럼 무슨 원칙이요? 적합. 그래, 적합. 자, 그 다음요. 예, 저기 있는 22번. 이렇게 시험 내거든? 22번. 앞에 뭐 나 있어? 이 말 나오면 분배한다 이거지? 여기에 뭐라고? 수익 배분 원칙 써야 되죠? 기여 원칙이 아니라, 그죠? 되었습니까? 자, 23번 갈게. 자, 봤습니까? 자, 이거 한마디 해보고 차 띄고 포 띄고 다 띄워볼게. 부동산 가격대 중간에 싹 버리고 변화한다, 변동한다 써놨지? 그게 다야. 그거 변동 원칙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시험 내니까 좀 중요한 거 뭐요? 안에 있는 글자 함량이 따지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키워드를 좀 가시는데 항상 나왔을 때 여기 있는 제목을 잘 보시, 제목. 응? 제목까지 무조건 뭐든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우리 아마 제가 일부러 강의 같은 줄을 다 끊어서 중요한 키워드는 고려 보시고 있죠. 우리 책에 있는 내용 가볼게, 이제. 자, 책은 512페이지 갑니다. 그럼 최유효 이용은 웬만하면 손대지 마세요. 가만히 놔두세요, 최유용은. 따로 띄어서 제가 할 게 있어요. 자, 일단 양갈로 2번 예측 원칙 갑니다.
자, 예측 원칙 보니까 의. 여러분 절대 이 읽어볼 때 각각마다 의만 보지 나머지 내용 읽으면 안 돼. 무조건 철저히 의야. 다른 건 절대 시험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자, 예측 원칙 나 있는데 첫 번째 부동산 가격은 우리 첫째 줄 보니까 부동산 가치는 나 있죠. 중간 샥 빼버리고 둘째 줄 뭐 있습니까? 예상을 근거로 한다. 끝이야. 중간 빼버리고 과거 등록하지 말고. 네? 그 다음에 자 밑에 양걸 3번 변동 간다고 변동. 자 변동도 예 저기 있는 둘째 줄 끝에 있네. 부동산 가치도 변동한다. 끝. 자, 5척 갑니다. 양갈 4번 수익 최정체감 나와 있는데 거기 뭐 있습니까? 둘째 줄 보니까 둘째 줄 단위 투자액에 대응하는 한계 수익은 처음엔 증가하다가 일정 수익 넘었으면 점차 감소한다죠. 그죠? 수익은 올라갔다 떨어진다 말입니다. 다른 건 보지 말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예. 515페이지 5번 수익 배분 나있지. 나오는 순간 뭐 튀어나온다? 토지, 자본 등이나 무조건 수익 배분. 자 밑에 있는 6번 갑니다. 기여 원칙입니다. 기여 원칙. 그래서 얘는 뭐 있습니까? 둘째 줄 보면 되겠네. 구성 부분이 전체 가치에 얼마 정도 기여할 것인지 그런 거 아시고요. 넘어갑니다. 예. 7번의 균형 원칙, 균형. 의에서 첫째 줄 보니까 내부 구성 요소 나 있지. 그죠? 그 다음에, 갈로 8번 갑니다. 경쟁 원칙 뭐 나와야 돼? 뭐 나와야 돼? 경쟁 원칙, 경쟁 원칙은요, 무조건 경쟁만 있으면 돼, 경쟁만. 자, 그 다음에 5책의 8번, 9번 갑니다. 적합 원칙 갑니다. 적합 원칙도 보니까 뭐나 있습니까? 속한 지역의 환경, 지역의 환경 나 있지. 그죠? 지역물을 듣고 이건 외부 환경입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11번 B장 518페이지. 의에서 자, 동그라미 1번 뭐 나 있습니까? 뭐 나와야 돼? 수요 공급 것. 자, 그 다음에 12번 대체 원칙. 의의 동그라미 1번 보니까 뭐 나 있습니까? 대체. 또 셋째 줄 뭐 있습니까? 유용성. 효용 같은 말이 유용성입니다. 예, 호라하시고. 예,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할게요.